여러분,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나 한남동 카페거리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기묘한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민생고가 심각하다 난리인데 정작 거리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과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화려한 옷차림을 한 친구들이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유심히 보곤 합니다. 화려한 대로를 벗어나 골목 안쪽, 낡고 좁디 좁은 원룸촌 셔터 사이로 스며드는 그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아는 풍요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68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좋은 양복 한 벌, 번듯한 구두 한 켤레가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 월급 타서 제 형편에 말도 안 되는 비싼 외투를 지르고는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으면서도 지하철에서 남들이 쳐다봐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돈의 생리를 지켜본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껍데기 뒤에 감춰진 텅 빈 통장과 썩어 들어가는 속사정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세련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실제 삶은 2000년대 초반보다 더 빈곤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월세 50만 원, 70만 원을 아까워하면서도 백화점 오픈런에 동참하고 있다면, 혹은 카드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면 제가 오늘 정말 냉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방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납덩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돈의 흐름을 지켜보고 수많은 파산자와 자산가를 상담해온 한 노병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개인 자산 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 대출 심사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했던 기업들과 가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는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보면 그때 그 비극의 전조 증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허영이라는 이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에 걸린 옷과 신발들의 총액이 여러분의 예금 잔고보다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자산을 다시 설계해야 할지 인생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월세 살면서 명품에 중독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5가지 몰락의 징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학에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면 부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고집하는 명품은 어떤가요? 사는 순간 가격은 뚝 떨어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세탁비며 관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소비재이자 나쁜 부채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빚내서 명품 사는 게 우스워 보였겠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그 가방 하나가 여러분의 1년치 저축액을 통째로 증발시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1980년대 중반에 대출 심사를 할 때는 말이죠. 사람의 신용을 볼 때 그 사람의 차림새보다 통장의 성실함을 먼저 봤습니다. 당시 제 동료 중 한 명은 겉모습이 너무 허름해서 돌려보내려 했던 손님이 알고 보니 알짜배기 자산가였던 사례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창구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와서 몇백만 원 소액 대출을 구걸하는 청년들이 줄을 떱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이른바 명품 푸어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이지혜라는 32세 직장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조금 넘는데 손에는 무려 1,000만 원짜리 프랑스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상담을 시작하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세로 130만 원이 나가고 카드 할부금이 매달 17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리볼빙, 즉 카드 결제 2월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고 있더군요. 리볼빙 금리는 연 19%에 육박합니다. 이지혜 씨는 자기가 명품을 사서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고리대 금업자의 배를 불려주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30대 시간을 전당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십시오. 만약 할부 항목에 백화점이나 의류가 3개 이상 찍혀 있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겨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과시 소비가 전염병보다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한 젊은 사원이 무리하게 외제차를 리스로 뽑아오자 한 달도 안 되어 그 부서 사원 4명이 줄줄이 할부로 명품 시계와 신발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드로 효과라고 부르지요.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도 그에 맞춰 격을 높이고 싶어지는 통제불능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997년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고가의 외제, 물품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기업 여신 업무에서도 보면 공장을 돌리고 기술을 개발할 돈으로 회장님 일가의 호화 생활과 명품 수입에 열을 올리던 업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도산했습니다. 거칠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느라 정작 위기에 대응할 최소한의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김민준 씨라는 37살 친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미팅 때 기 죽기 싫어서 무리하게 7천만 원짜리 시계를 중고 할부로 샀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계 덕분에 큰 계약이 성사되기는커녕 매달 돌아오는 이자, 압박에 시달리느라 정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거래처가 다 끊겼습니다. 결국 급전을 구하기 위해 사금융의 문까지 두드렸고 지금은 그 금쪽 같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비치는 나를 위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남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의 고착화입니다. 월세는 매달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명품 역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여러분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영영 사라집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에는 월급 25만 원 받아서 2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지독하게 모으니 작은 빌라 전세라도 마련할 종잣돈이 되더군요. 하지만 지금 월세 살며 명품 사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최근 제게 상담 온 40대 후반의 박 사장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이분은 홍대 근처에서 제법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돈이 조금 벌리자마자 2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리스로 뽑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사장님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손님들이 더 대접받는 기분을 느낀다는 달콤한 말에 속은 겁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닥치고 매출이 반토막 나자 박 사장님의 목을 가장 먼저 조른 건 식재료비가 아니라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자동차 리스료와 명품 카드 빚이었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폐업 시기도 놓치고 지금은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계십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이 허영의 문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독처럼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소비 습관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짓습니다. 부모가 월세방에 살면서도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땀 흘려 돈을 모으는 보람보다 남에게 보여주는 가식의 쾌감을 먼저 배웁니다. 이건 경제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파산입니다.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만난 진짜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가방 쌀 돈으로 우량주 주식을 사주거나 복리의 원리를 가르치는 경제 교육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품 집착은 결국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비싼 물건을 두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같고 대접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는 여러분의 내면이 아닌 여러분이 가진 물건에만 관심 있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여러분 곁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가방이 낡아 보이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외면할 겁니다. 제가 40년간 상담하며 느낀 진리는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건 명품 로고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따뜻한 밥 한 끼 기꺼이 사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의 방어벽을 다시 구축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빚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옷장에 처박아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명품들을 모두 중고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지금 파는 가격이 산 가격보다 낮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방을 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미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현금화해서 가장 먼저 카드론과 리볼빙 같은 악성 채무부터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38살 직장인 김태현 씨가 생각납니다. 이 친구도 한때는 명품 콜렉터 소리를 들을 만큼 수집에 미쳐 있었죠. 하지만 제 상담을 받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끼던 명품 시계 4개와 외제차를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4천만 원의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인덱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태연 씨가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장님, 명품 시계를 찼을 때는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했는데 지금 통장에 쌓인 숫자를 볼 때는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평온하고 당당합니다.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화려한 사진들은 사실 100장 중 1장을 골라내고 필터를 입힌 편집된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도 사진을 찍고 난 뒤에는 차가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카드 결제일을 걱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저축의 독약입니다. 오늘부터 과시형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우를 과감히 끊고 대신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칼럼을 읽거나 재무제표 보는 법을 공부하십시오. 세 번째는 명품이 없어도 빛나는 나 자신이라는 본질적인 자산을 키우는 겁니다. 최고의 명품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와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여유 있는 인격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복리로 불어나는 진짜 자산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천억대 자산가들은 옷차림은 수수해도 그 눈빛과 말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남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경제 위기의 거대한 파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특히 실속 없이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휩쓸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1997년 IMF 당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영을 멀리하고 빚을 무서워하며 현금을 모으고 기회를 기다렸던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자만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백화점 카드 한도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허상의 화려함 속에서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실 있는 진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당장 바꿔보십시오.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출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지출 내역을 뽑아서 내가 오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형광펜으로 칠해 보십시오. 그 숫자를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돈을 저축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진짜 공부로 돌리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훗날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품 가방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내실 있는 미래를 저 박 소장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